미니 드라마 제목 존엄의 무게 시작합니다. 약봉지가 사라졌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한유정은 304호 병실 앞에서 멈춰 섰다. 센터장과 동료 간호사 김선미 그리고 환자 민정호가 대화하고 있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이 이야기는 사실 3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 근교의 한 도심 재활센터. 47세 간호조무사 한유정은 12년 경력의 베테랑이었다. 하지만 최근 3주간 그녀의 일상은 지옥이었다. 새로 입원한 환자 민정호. 73세, 전직 지역 명문 고등학교 교장. 자존심이 강하고 간호사들을 깔보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었다. 유정은 처음엔 참았다. 환자마다 성격이 다르니까. 하지만 정호의 태도는 도를 넘었다.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돈 때문에 웃지. 사람은 못 속여. 그날 오전 정호가 유정에게 던진 말이었다. 유정은 억눌러왔던 분노가 치밀었다. 자신은 아픈 어머니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 이곳에 들어온 것이 맞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다. 아픈 사람을 돕고 싶었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싶었다. 그런데 그 모든 의미가 한마디에 무너졌다. 더 큰 문제는 정호의 아들이었다. 구청 복지과 공무원. 며칠 전부터 매일 전화를 걸어와 간섭했다. 아버지 간호 좀 더 신경 써달라. 동료들이 은근히 눈치를 주었다. 괜히 문제 일으키지 마. 저 집 사람들 영향력 커. 유정은 집에 78세 어머니가 계셨다. 파킨슨병 말기. 요양병원비가 한 달에 250만 원. 유정의 월급은 220만 원. 부족한 돈은 저축을 깨서 메꿨다. 저축도 이제 바닥이 보였다. 그래서 이 일을 절대 잃어서는 안 됐다. 오후 3시 유정은 304호에 약을 전달했다. 혈압약, 당뇨약, 소화제. 총 4알. 침대 옆 테이블에 정확히 놓았다. 정호는 신문을 보며 무뚝뚝하게 고개만 끄덕였다. 그날 저녁 유정의 핸드폰이 울렸다. 정호의 아들이었다. 아버지가 오늘 약을 제대로 못 드셨다고 하시던데요. 한 알이 빠졌다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고. 확인하셨어도 실수가 있을 수 있죠. 다음부터는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전화가 끊겼다. 유정은 핸드폰을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손이 떨렸다. 분노인지 억울함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유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 3시 노트에 오늘 한 일들을 적었다. 분명히 약을 다 챙겨드렸다. 그렇다면 정호가 거짓말을 한 걸까? 아니면 착각을 한 걸까? 다음 날 아침 센터장이 유정을 불렀다. 한 선생님 304호 담당 바꿀게요. 김선미 선생님이 맡기로 했어요. 센터장님, 제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냥 환자분이 선생님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환자 보호자가 공무원이라고 했죠? 괜히 문제 커지면 우리 센터 평판에 안 좋아요. 유정은 억울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게 현실이었다. 그날 오후 201호 박 할머니가 유정에게 말했다. 유정 선생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아니에요, 할머니. 거짓말. 누가 선생님 괴롭혀요? 유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물었다. 할머니는 사람을 판단할 때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마음이죠. 그 사람의 마음. 돈이 많든 적든, 직위가 높든 낮든, 마음이 착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말이 위로가 되었다. 유정은 미소를 지었다. 그날 저녁 요양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유정 씨, 어머니께서 오늘 많이 힘들어 하세요. 유정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다. 어머니는 다리 통증으로 신음하고 계셨다. 진통제를 맞고 나서야 조금 편해지셨다. 유정아, 미안해. 엄마가 자꾸 아파서. 괜찮아요, 엄마. 넌 효녀야. 엄마가 복이 많아. 그 말에 유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효녀.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는데. 밤 10시 집으로 돌아온 유정은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질문에 대한 답은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유정은 결심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정호가 뭐라고 하든 자신의 일을 계속하겠다고. 왜냐하면 자신은 이 일이 좋았으니까. 그리고 그녀는 알지 못했다. 며칠 후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3일 후 사건이 터졌다. 약봉지가 어디 갔어? 약이 없다고. 오전 10시 304호 앞에서 정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유정이 급히 다가갔다. 센터장과 선미가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약봉지가 사라졌대요. 선미 선생님이 침대 옆 테이블에 뒀는데 지금 없어요. 유정은 병실 안을 들여다봤다. 테이블은 깨끗했다. 약봉지는 없었다. 선미 언니, 약은 확실히 났어? 그럼. 내가 직접 놨는데. 정호가 팔짱을 끼고 말했다. 이게 지금 두 번째야. 지난번에도 약이 빠졌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약봉지가 없어졌어. 여기 관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센터장은 당황했다. 죄송합니다. CCTV 확인해보고. CCTV? 여기 병실 안에 CCTV 없잖아요. 그때 정호의 아들이 도착했다. 정장 차림의 40대 남자. 구청 복지과 공무원이라는 권위가 온몸에서 풍겼다. 센터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조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요. 만약 아버지가 약을 못 드셔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저희가 철저히. 저는 구청 복지과에서 일합니다. 이런 요양시설 관리도 제 업무 중 하나고요. 이 센터 운영에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요. 센터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복지과 공무원. 센터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다. 오후 1시 전체 직원 회의가 열렸다. 여러분, 304호 환자 건은 정말 중요합니다. 보호자분이 구청 공무원이고 우리 센터에 대한 평가 권한이 있습니다. 퇴원까지 2주 절대 실수 없도록 해주세요. 간호사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봤다. 유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선미가 말했다. 유정아, 나 진짜 약 놨어. 근데 왜 없어진 거지? 나도 알아, 언니. 그럼 누구 잘못이야? 약이 저절로 사라질 리는 없잖아. 유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한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었다. 정호가 일부러 약을 숨겼을 가능성. 그날 저녁 요양병원 담당 의사가 말했다. 유정 씨,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1인실로 옮기시면 더 좋은 케어를 받으실 수 있는데. 한 달에 350만 원입니다. 유정은 숨이 막혔다. 지금도 250만 원을 간신히 내고 있는데 350만 원은 불가능했다. 어머니 병실에서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유정아,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한참을 울었다. 밤 7시 집으로 돌아온 유정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센터장이었다. 한 선생님, 304호 환자분 아드님이 정식으로 민원을 넣었어요. 구청에. 약물관리 소홀, 환자 케어 부실, 직원 태도 불량. 일단은 조사가 들어올 겁니다. 전화를 끊고 유정은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끝없이. 나는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 다음 날 오전 10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304호에서 난리 났어.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졌대. 유정은 급히 304호로 달려갔다. 정호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간호사들이 그를 일으키고 있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어. 침대에서 떨어졌는데. 선미가 말했다. 선생님, 일단 침대에 누우세요.
당신들 때문에 떨어진 거라고. 센터장이 들어왔고 정호의 아들도 급히 도착했다. 아버지, 어디 다치셨어요? 팔이. 아프다. 왼팔에 멍이 들어 있었다. 아들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증거 확보였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정호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유정과 간호사들은 그저 바라만 볼 뿐이었다. 오후 센터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여러분, 상황이 심각합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우리 센터가 영업정지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영업정지요? 간호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영업정지는 곧 실직을 의미했다. 저녁 센터장이 전화했다. 한 선생님,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팔에 금이 갔대요. 깁스해야 한대요. 보호자분이 내일 센터로 오신대요. 그날 밤 유정은 결심했다. 내일 정호의 아들을 만나면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겠다고.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다음 날 오전 10시 센터 회의실. 센터장 유정, 선미가 한쪽에 앉았고 정호의 아들이 반대편에 앉았다. 먼저 어제 일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센터장이 고개를 숙였다.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저는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정이 입을 열었다. 저는 질문이 있습니다. 약봉지는 정말 어디로 간 걸까요? 그건 당신들이 관리를 못해서. 김선미 선생님은 분명히 약을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없어졌어요. 혹시 환자분께서 약을 어디 두셨나요? 순간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다.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 아버지가 약을 숨겼다는 거예요? 저는 질문을 한 겁니다.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거죠. 환자를 의심하는 게 가능성입니까? 센터장이 급히 중재했다. 한 선생님, 그만하세요. 아니요. 저는 끝까지 말할 겁니다. 유정은 일어섰다. 저는 12년간 간호조무사로 일했습니다. 한 번도 민원을 받은 적 없어요. 근데 304호에서만 유독 문제가 생겼어요. 왜일까요? 그리고 어제 침대 추락도 이상해요. CCTV 확인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복도 CCTV에는 병실 안이 안 찍힌다고 했잖아요. 복도는 찍혀요. 환자분이 언제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센터장이 노트북을 가지러 갔다. 30분 후 CCTV 영상을 틀었다. 어제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영상입니다. 화면에는 복도와 304호 방문이 보였다. 9시 45분 방문 틈으로 정호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는 침대 난간을 만지고 있었다. 난간을 내리고 있어요. 선미가 말했다. 환자분이 스스로 난간을 내리고 침대 가장자리로 움직이다가 떨어진 거예요.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아버지가 실수하신 거. 실수일까요? 혹시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닐까요?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다. 정호가 들어왔다. 왼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다. 내가 할 말이 있어서.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정호를 봤다. 내가 일부러 그랬던 거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다. 약도 내가 치웠고 침대에서도 일부러 떨어졌어. 아버지, 지금 무슨. 닥쳐. 내가 할 말 있다고. 정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나는 평생 교장이었어. 사람들이 다 나한테 고개 숙였지. 근데 병에 걸리고 여기 오니까 나는 그냥 환자야. 누워서 간호사 손 빌려야 하는 사람.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게 싫었어. 자존심이 상했어. 특히 저 간호사. 정호가 유정을 가리켰다. 저 사람이 날 대할 때마다 비참했어. 내가 이렇게 약해졌구나. 그 생각만 들었어. 그래서 일부러 문제를 만들었어. 저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 내가 아직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거든. 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들은 잘못 없어. 다 내 잘못이야. 유정은 천천히 일어나 정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정호의 눈을 바라봤다. 선생님, 사람의 존엄은 아픈 몸에 달린 게 아니에요. 유정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호했다. 남을 존중할 줄 아는데 달린 거죠. 선생님이 교장이셨든 지금 환자이시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선생님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예요. 정호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걸 몰랐어. 평생을 남들 위해 있으려고 살았어. 이제 아셨잖아요. 늦지 않았어요. 유정은 미소를 지었다. 진심 어린 미소였다. 정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간호사님, 미안합니다. 그 말에 유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괜찮습니다, 선생님. 아들도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저도 간호사님들한테 너무 심했습니다. 민호는 취하됐고 사건은 종결됐다. 한 달 후 정호는 퇴원했다. 퇴원하는 날 그는 유정에게 편지를 건넸다. 한유정 선생님께 저는 73년을 살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을 만나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요. 존엄은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대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정호 올림. 유정은 편지를 읽고 미소를 지었다. 눈물도 조금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다. 그날 저녁 유정은 요양병원에 갔다.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나 오늘 깨달았어.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다는 거. 사람을 돕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우리 딸. 넌 언제나 착한 아이였어. 엄마도 힘내. 우리 함께 이겨내자. 그래, 함께. 유정은 퇴근길에 공원을 지나갔다. 가을 석양이 아름다웠다. 유정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다. 지난 몇 주간 힘들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다. 하지만 버텼다. 그리고 결국 이겨냈다. 유정은 정호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그리고 가슴 깊이 간직했다. 나는 간호조무사다. 사람을 돕는 사람이다. 그것이 내 존엄이다. 유정은 일어나 집으로 걸어갔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내일도 출근해야 하고 환자를 돌봐야 하고 어머니를 찾아가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았으니까.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자신의 존재 이유를,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다.